손님 금액이 30억 맞으시죠?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아서 송금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하윤은 은행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은행 창구 주변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 맞아요. 아는 분이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송금하는 것이니 이상 없습니다. 은행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침을 꿀꺽 삼켰다. 하윤의 계좌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찍혀 있었다. 송금을 완료하고 노트북을 가방에 넣은 하윤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30살 여성으로만 보이는 하윤을 스쳐 지나갔다. 수수한 청바지에 면 티셔츠, 저렴한 브랜드의 가방을 맨 그녀가 수십억의 자산가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까. 동네 주민센터 한켠에 자리 잡은 실버 디지털 교실은 하윤이 일주일에 3번씩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곳이었다. 오늘도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하윤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할머니, 오늘은 인터넷 뱅킹 배워보실까요? 통장 안 들고 다니셔도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하윤은 이 일이 좋았다. 돈이 많아도 굳이 호화로운 삶을 살 필요는 없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처럼 소박하게 살며 남을 돕는 것, 그것이 그녀의 행복이었다. 25, 우연히 시작한 비트코인 투자는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대학 시절 알바를 뛰고 사회 초년에 투잡을 뛰어 모은 돈으로 한 투자가 수십억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하윤은 그 사실을 어머니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돈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싫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강준호였다. 여보세요? 하윤아, 저녁 먹자. 회사 근처야. 준호의 목소리에 하윤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3달 전, 이 주민센터 앞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하던 준호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부터 그는 하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중견기업 창업주의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하윤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준호의 따뜻한 마음씨와 소탈함이 좋았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볼까? 참, 오늘은 우리 큰형이랑 형수님도 같이 있을 것 같아. 괜찮지? 하윤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준호의 형들에 대해서는 가끔 이야기를 들었다. 한 명은 로펌 변호사, 다른 한 명은 회사 상무였다.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고 하윤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준호의 가족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기도 했다. 평범한 컴퓨터 강사로서의 하윤, 그것이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받길 원하는 모습이었다. 아, 드디어 준호 동생이 데려온다는 여자친구가 이분이시구나. 강민우, 준호의 큰형이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들은 하윤에게 일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직업이 뭐라고 했지? 컴퓨터. 강사? 민우의 아내 유민지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네, 어르신들께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해요. 주민센터에서요. 하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지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주민센터요? 아이고,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최저시급 받으시나요? 하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우가 와인을 고르며 끼어들었다. 요즘 그런 것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 취미 정도 아닌가? 준호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형에게 눈짓했다. 형, 그런 말은 좀. 민우는 개의치 않고 손을 휘저었다. 뭐, 내가 왜 묻지도 못해? 진지하게 궁금해서 그런 건데. 하윤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일었다. 민지는
하윤의 손목에 찬 시계를 힐끗 보더니 슬쩍 남편에게 속삭였다. 저거 2만 원짜리 시계 아니야? 민우가 와인을 주문하며 하윤에게 물었다. 하윤 씨는 와인 좀 마실 줄 알아요? 이건 병당 80만 원짜리인데. 하윤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조금은 마실 줄 알아요.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준호의 형과 형수는 하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는 집은 어디인지.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진심이 아니었다. 하윤의 대답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컴퓨터 공학과 나왔는데 주민센터에서 일한다고? 취업 못한 거야? 전라도에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요즘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하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편함이 점점 커졌다. 준호는 간간히 형들의 무례한 질문을 막으려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우가 준호에게 말했다. 아, 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이잖아. 하윤 씨도 같이 오게. 하윤은 놀라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께 인사드릴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네요. 하윤이 정중하게 대답하자 민지가 키득거리며 말했다. 어머님이 며느리 고르는 안목이 아주 까다로우시거든요. 우리 큰 처형은 법대 수석, 저는 의사니까요. 컴퓨터 선생님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는 미안하다며 하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우리 형들이 좀 그래.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사람들이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 하윤아, 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잖아. 하윤은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이제 곧 준호의 어머니까지 만나야 한다. 그 만남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자신의 비밀이 언젠가 드러난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컴퓨터 선생님이세요? 요즘 그런 것도 직업이래요? 박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준호의 어머니는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준호의 생일을 맞아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 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께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정숙은 하윤의 옷차림을 살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주민센터라.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우리 준호 커피값은 될까? 준호가 불편한 기색으로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런 질문은 좀. 왜? 궁금해서 그러지. 내 아들 짝이 될 사람인데 물어볼 수도 있지. 정숙은 하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큰며느리는 변호사, 둘째는 의사예요. 사자 들어가는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윤은 무릎 위의 손을 꽉 쥐었다. 강민철 회장이 아내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정숙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돌렸다. 그래. 직업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준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거만했다. 식사 중에도 정숙은 끊임없이 하윤에게 작은 비수를 꽂았다. 하윤 씨는 왜 대기업 취업 같은 건 안 했어요? 컴퓨터 공학과면 삼성전자 같은 데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결혼하면 주민센터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우리 준호는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걸 원할 거예요.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반박했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다. 하윤은 준호의 어머니가 자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저녁이 끝나고 정숙이 하윤을 부엌으로 불렀다. 하윤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우리 준호한테 맞지 않아요. 우리 집은 이런 사람 처음이에요. 준호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처음 봐요. 하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건가요?
컴퓨터 선생님, 농사 짓는 부모님, 이름 있는 가문도 아니고 내세울 게 없잖아요. 우리 준호는 그런 사람 만날 애가 아니에요. 하윤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평정을 유지했다. 죄송하지만 준호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정숙은 비웃었다. 그야 남자들이란 다 그렇지. 예쁜 얼굴에 잠깐 현혹되는 거예요. 나중엔 다 후회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윤은 준호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하윤아. 어머니가 좀 그러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널 이해하실 거야.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준호는 착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너무 무기력했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난다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까? 그녀는 그런 식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무시당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다. 결혼 날짜는 언제로 잡을까요? 하윤과 준호는 카페에 앉아 결혼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프러포즈 후 한 달이 지났고 그동안 하윤은 준호의 가족들과 몇 번 더 만남을 가졌다. 박정숙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하윤은 인내심을 갖고 대했다. 가을이 좋을 것 같아. 날씨도 좋고.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큰형 강민우였다. 여보세요? 형? 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끄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이틀 후 하윤은 병원 앞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과로로 인한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 회사 일에서 손을 떼야 했다. 어떻게 됐어? 병원을 나온 준호의 표정은 무거웠다. 상황이 심각해. 둘째 형이 추진한 신사업 투자가 완전히 실패했어. 거래처가 사기를 쳤대. 회사 자금 45억이 날아갔어. 하윤은 깜짝 놀랐다. 45억이라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르겠어. 둘째 형이 아버지 몰래 진행한 거라 더 큰 문제야. 아버지께서 그걸 알고 쓰러지신 거지. 일주일 후 강 회장 가족은 비상가족회의를 소집했다. 하윤도 예비 며느리 자격으로 참석했다. 강 회장의 자택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박정숙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강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큰형 민우가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인 그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번 사고로 회사 자금 45억이 손실됐습니다. 저와 아내가 대출을 통해 5억을 마련했고 태호와 서연이 5억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예금 통장에서도 5억을 꺼내셨지만 아직 30억이 부족합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의 아내 서연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민우가 계속 말했다. 당장 그 30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박정숙이 갑자기 하윤을 바라보았다. 하윤 씨 부모님께서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지으시니 땅이 있으시잖아요. 담보대출이라도. 하윤은 당황했다. 준호가 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돼요. 하윤이네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강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들래. 하윤이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마.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하윤의 손을 꼭 잡았다.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밝힐 때가 온 것일까?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30억 정도면 되는 거죠? 모두의 시선이 하윤에게 쏠렸다. 박정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윤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숙은 비웃듯 말했다. 무슨 소리야?
어디서 30억이 나와? 부모님도 농사 지으시는데. 하윤은 차분하게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강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번 주 중에. 하지만 하윤 씨, 무슨 말을? 모레 입금 드릴게요. 회사 계좌 주시고요.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하윤을 바라보고 할 말을 잃었다.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쳐다보았다. 하윤은 마지막으로 큰형수 민지를 향해 말했다. 민지 언니, 변호사시니까 차용증 정리해서 내일까지 주세요. 제가 검토하고 입금할게요. 일주일이 지났다. 하윤이 송금한 30억은 회사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선전자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강 회장의 건강도 호전되었다. 그러나 하윤을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박정숙의 태도 변화는 극적이었다. 하윤 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특별히 내가 직접 요리할 거예요. 하윤의 전화기에 매일같이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박정숙은 이제 하윤을 우리 며느리라 부르며 주변에 자랑하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대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하윤은 불편했지만 참았다. 준호를 위해서였다. 어느 저녁 하윤은 준호와 함께 강 회장 집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민우, 민지, 태호, 서연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아, 우리 하윤이 왔구나. 박정숙이 반갑게 하윤을 끌어안았다. 하윤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식탁에 앉자 민지가 달라진 태도로 말을 걸었다. 하윤 씨, 비트코인 말고 다른 투자도 하세요? 저도 좀 조언 부탁드려요. 서연도 가세했다. 하윤 씨, 저도 투자 좀 알려주세요. 요즘 주식이 너무 안 좋아서. 하윤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불편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컴퓨터 선생님이라며 깔보던 사람들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정숙이 갑자기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가족에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요즘 변호사니 의사니 해도 이런 며느리는 없어요. 하윤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바로 그 말이었다. 상견례 때 박정숙이 했던 말의 완벽한 반전. 모두가 웃었지만 하윤은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식사가 끝나고 하윤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민지와 서연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어머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니까 웃기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가르치는 거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셨는데. 맞아. 돈의 위력이란. 근데 진짜 대박이지. 시골 출신의 컴퓨터 강사가 알고 보니 억만장자라니. 하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결심되었다. 거실로 돌아온 하윤은 모두에게 말했다. 다들 잠시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모두의 시선이 하윤에게 쏠렸다. 먼저 회사 일이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윤은 천천히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저는 여전히 그 컴퓨터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계좌에 돈이 많다고 해서 제 가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는 것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민지와 서연은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다. 박정숙의 얼굴은 붉어졌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 때문에 바뀐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고요. 하윤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의 표정은 복잡했다. 결혼은 잠시 미루는 게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다. 박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윤 씨, 무슨 말을?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사자 들어가는 며느리를 원하셨잖아요. 하윤 씨,
그건 오해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박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윤은 그런 박정숙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면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윤은 강 회장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은 항상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윤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준호가 황급히 따라 일어났다. 하윤아, 기다려. 같이 가자.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뒤에서 민지와 서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우리 가족들이 널 그렇게 대했다니.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는 잘못한 거 없어. 다만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 이해해. 근데 내 비밀. 왜 날 믿고 말해주지 않았어? 하윤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가 날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사랑해주길 바랐어. 그런데 솔직히 내가 어머니 앞에서 날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때가 많았어. 그래서 확신이 없었어. 준호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내 모습이 실망스러웠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 일주일 후, 하윤은 여전히 주민센터에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강 회장으로부터는 30억에 대한 차용증과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있었다. 놀랍게도 강 회장은 직접 하윤의 수업을 찾아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 하윤 선생님, 이메일 보내는 건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하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아주 잘하고 계세요. 수업 후 강 회장이 하윤에게 말을 걸었다. 하윤 씨, 우리 아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번 만나줄 수 없을까요?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어머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요. 같은 시간, 강 회장 집에서는 박정숙이 강준호에게 물었다. 하윤이 소식 들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컴퓨터 교실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대요. 그 많은 돈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을 계속하는 걸까?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게 하윤이의 진짜 모습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이죠. 한 달 후, 하윤의 컴퓨터 교실 앞에서 박정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하윤을 보자 박정숙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하윤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 하윤은 박정숙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준호가 매일 당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돈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윤의 마음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진심인지 아닌지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